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장르만 싸움판 우리 야차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모시고 지금 한참 이슈들이 좀 있죠. 일단 탄핵 심판 관련해서도 말씀 나눌 게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대선 관련해서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얘기들을 좀 더 피하고 계십니다만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듣도록 하고 조선일보 패간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우리 김대식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한규 의원님.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윤경 기자가 함께 또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한 게 지난 화요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화요일에 그 최후 진술 들으셨고 그 이후로도 뭐 그 변호인들의 얘기도 좀 나오곤 했는데 혹시 우리 김한규 의원께서는 최후 진술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 보려고 했는데 네. 오늘 방송 때문에 다시 한번 봤어요. 오늘 네. 오전에. 탄핵 심판 최종 의견으로는 냉정하게 낙제점이고요. 냉정하게 낙제점. 네. 근데 이제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담화 스타일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전체 70분 중 제가 봤더니 50분 정도를 야당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계엄의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보시거나 아니면 헌법재판관 중에도 그 동기에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인지가 쟁점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데 약간 정치인으로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듯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저는 네. 뭐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많지만 이게 탄핵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목적에서는 네.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아마 뭐 제 생각에 이 사건은 제 법조인으로 볼 때는 뭐 훌륭한 변호사가 달라붙어도 결론이 크게 바뀌지 않을 사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지지층에 대한 호소 이런 용도로 쓰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8명이 한 게 아니고 대국민 혹은 뭐 네.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혹시 우리 김대식 의원님은 예, 눈물 흘리셨을까요? 저는 그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2년 6개월 동안 네. 국정을 운영하면서 야당의 발목 잡기 네. 그리고 하나도 뭔가 제대로 되지들 안 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굉장히 답답했고 네. 여소 야대니까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치더라도 우리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좀 협치를 하면서 네. 이 전국을 함께 동행을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러한 답답함을 좀 호소를 했다 이렇게 보고 네. 제가 이제 그날 하루 전인가요?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말 마지막 변론에서는 한 5가지 정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5가지요. 첫째는 뭐냐? 국민에게 대국민 이 계엄에 있어서 불편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나왔어요. 네. 두 번째 저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네. 이게 자기를 따르는 이런 관료들 그리고 뭐 경찰, 군인 모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나의 책임이다. 이런 그래서 리더로서의 이분들은 모습. 리더로서의 모습을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부분이 좀 빠졌어요. 안 나왔죠. 세 번째는 뭐냐? 네. 이게 87 헌법이 네. 지금 일극 체제로 인해서 네. 굉장히 좀 문제성이 있잖아요. 시대 정신에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헌법 개헌을 통해서 정말 구조 개혁이라든지 했으면 네. 좋겠다. 또는 뭐 네. 임기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질서 있는 퇴진 그리고 언제까지 좀 이렇게 그냥 했는데? 시간표 요걸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얘기를 어느 정도 했어요. 이야기를 네. 좀 했어요. 네. 여기 들어갔고 네 번째는 저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은 이거 빼고 얘기 좀 네. 해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렇게 네, 네 번째는 네.
그런 부분 네. 저기 그 정확한 타임 테이블 네네네. 네. 타임 그리고 테이블. 다섯 번째는 국민 통합. 아, 국민 타임테이블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런 세 가지의 부분은 좀 들어간 것 아, 같아요. 60점인가요? 예, 그래서 네. 한 두 부분만 좀 네. 넣어줬으면은 네, 아, 100점. 완벽했다. 상당히 네. 국민들이 바라보기도 좋았고 네. 저로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었다. 아. 네, 이런 네, 부분을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의견이 되게 많이 반영된 거죠. 그렇죠. 60점이면 이 정도면 5개 중에 3개면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되게 영향력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아니 걸 영향력이 느꼈죠. 봐도 제 이제 네. 경험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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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네.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아, 이야기했던 근데 거예요. 사과는 제대로 됐다고 보세요? 사과는 저는 어느 정도의 진솔된 네. 사과라고 저는 평가를 아,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걸 뭐 또 진영 논리에서는 이게 무슨 진정 어린 사과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 저 네. 김한규 의원님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아니겠어요? 네. 아니, 뒷부분에 사과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네.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는 데는 영향이 없을 거다. 아, 그럼 냉정하게. 두분 다 예. 결론은 인용일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제 결론이 인용일 것이다, 기각일 것이다. 이것은 헌재의 시간에 네. 저는 네. 맡겨줘야 맡긴다. 된다. 이렇게 당연히 저는 헌재가 봅니다. 할 텐데 네. 그래도 의원님도 이제 나름의 예상 정도 하실 거 저는 아니에요? 예상 정도가 지금의 현재 보면은 4대 4 정도로 조금 4대 4요? 아. 4대 4 정도로 오. 지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제 제가 마은혁 네. 재판관에서 이제 8대 0으로 이렇게 이제 임명을 됐는데 네네. 조건부가 무천 예, 예. 붙기는 붙었는데 뭐 우리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네. 뭐 당연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어느 정도 팽팽한 그런 그 내부의 의견 조율이 있지 않겠나 아, 그게 이런 이제 생각이 뭐 들어요. 약간 뭐 전해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혼자 제 생각이에요. 생각하신 거예요? 희망사항인 거예요. 뭘 봐서 근데 4대 4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이게 네. 어느 정도의 지금 그 동안에 좀 몇 차례 거쳐서 좀 해왔잖아요. 뭐 질문하거나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이런 걸 봤을 보고 때? 봤을 때 그래요. 그 정도로 좀 보고 4대 4 있는데 반반 정도다. 이것은 뭐 제가 법률가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김한규 의원님은 뭐 법률가니까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아니, 있겠지만 법률가라고 너무 좀 눌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네.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네.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반반 헌법재판소 정도? 뭐 재판관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반반 정도 생각을 예, 하고 예, 계신다. 자, 근데 만약에 지금 3월 대략 한 며칠 정도로 보십니까? 그 선고일은? 뭐 7일에서 14일 사이에 7일에서 되지 않을까? 14일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네.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할 거잖아요. 뭐 해야 되는데 정무적 권한대행. 판단을 하겠다라고 지금 권한대행이 얘기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임명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결론에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네.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종국 심리라는 건 이제 마지막 변론에 참여한 음. 이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라서 네네. 25일이 마지막 이제 변론이었고 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이분을 빼고 나머지 8분의 결정으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럴 수도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임명하더라도 23조 못 들어- 제2항에 그렇게 돼 있고 예. 만약에 이거를 바꾸려면 예. 변론을 다시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마은혁 그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권한쟁의 사건 같은 경우도 결심을 했다가 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되고 나서 한 번 더 열면 그럼 복잡해지는 거죠. 대신 이제 안 열면 그대로 8명이 그렇죠. 결론 내리면 끝인 거고요. 예. 결론 그러니까-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네. 임명을 할 경우에는 다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여러 이제 23조 2항에 의하면 그러면은 이게 길이 늦어지는 거죠. 아니 꼭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네. 25일 전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이 권한쟁의 결정이 먼저 났으면 네. 그리고 권한대행 임명을 했으면 그러면 이 탄핵 사건이 되게 길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재판에서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판사로 바뀌는 경우 있죠. 일반 사건도 판사가 네, 네, 바뀌는 네, 경우 네, 많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그 어떤 방식으로 하면 그 동안에 있었던 자료들을 쭉 검토를 합니다. 재판정에서. 근데 네. 통상적으로는 예전에는 하루에 그냥
쭉 서류 보고 다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그대로 재판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피고인들 측에서 기존에 증언한 것들 영상으로 다 돌려달라. 다시 한번 쭉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몇 번을 거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뭐 매일 재판을 하더라도 한 2주 정도는 더 걸릴 수도 있었다. 만약에 혹시 이제 마은혁 임명이 되고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새로 재판관 임명됐으니 9명이 완전체로 판단할 수 있도록 네. 해달라 네. 이렇게 요청을 만약에 해요. 그럼 그걸 받아 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9명이 판단해야 된다라는 요청은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더 검토할 게 있는데 부족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변론으로는 탄핵을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추가적인 증인이 있거나 중요한 증인이 빠졌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야 된다라는 요구는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변론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마은혁 재판관이 그렇죠. 들어가서 애매하게 될 수가 있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시일이 좀 더 경과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 봐서는 뭘 빼놨다거나 중요한 증인이 뭐 나올 사람이 안 나왔다거나 이럴 만한 거는 없는 걸로 보인다. 그렇죠. 25일 날 만약에 그런 사유가 있었으면 예. 대통령 측 대리인에서 그런 부분을 주장을 했겠죠. 한 번 더 해야 된다라든지 이제 그런 얘기가 없었고 네. 그리고 재판부의 의지를 좀 봐야 되는데 25일 전에 결정을 그 권한쟁의 사건 할 수 있었는데 네. 어제 내렸다라는 거는 네. 제가 봤을 때 헌재에서도 야 새로운 사람 부르지 말고 우리 8명이서 하자라는 네. 합의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네. 미리 결정할 수도 있었는데도 헌재가 25일 다 종결된 다음에 네. 이 결정을 내렸다. 뭐 그렇게 예측이 알겠습니다. 되죠. 그 요거 하나만 좀 국민의힘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의 몇몇 의원들이 전에 저 헌재도 찾아가서 상의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헌재가 혹시 지금 좀 너무 편향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항의를 하고 예. 하고 그걸 일부에서는 뭐 헌재 흔들기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헌재 흔들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고 네.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에도 저기 법률과 원칙에 따라서 하라는 거지. 네. 이게 지금 그 정식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가서 항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없는데 네. 그러한 것이지 뭐 지금 현재 헌재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 추진해 한 것은 너무나 일방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과정이 속속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다는 그렇죠. 거죠? 왜 헌재가? 그러냐면은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국무총리 이거 탄핵도 먼저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권한 대행이 지금 결정할 문제가 여기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할 수도 있는 과정인데도 네.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서 속도를 내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그럼 왜 편향적으로 한다고 혹시 보세요? 아 거기에 진보 성향에 있는 지금 아. 저 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네네네. 부분을 우리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뭐 헌재를 우리가 흔들고 뭐 이게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결론에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사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국민 간의 이념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다 네. 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진보라고 소위 분류되는 분이 3분, 중도 보수가 5분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 보면 중도 보수분이 더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굳이 굳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악의적으로 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네. 대통령 측에서는 서운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된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시는 또 의원님도 얘기하시는 야당의 발목 잡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재판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8분 중에. 네.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네. 비상계엄을 해도 되느냐 불법적으로 이거는 법조인이라면 구분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네. 일반 형사 사건이라면 범죄의 동기라는 건 양형에 들어가긴 해요. 네. 형량을 얼마나 선고할지. 그런데 이건 탄핵 사건이라 동기가 뭐 합리적이라고 해서 불법적인 일을 중대하게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안 한다.
이런 제도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보수 재판관 분들 중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더라도 탄핵에는 인용하는 분들이 저는 많을 것이다. 사실은 네. 8대 0일 것이다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동기야 나중에 뭐 무슨 형법 재판 같은 데서 뭐 참작의 예, 정상 그렇죠. 참작의 이유는 뭐 될 내란죄 수 있으나, 사건에서는 참작이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동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한 그 행위 자체는 뭐 불변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파면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참고로 동기에 동의한다는 건 아닙니다. 네.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 나름의 네. 뭐 설득이 있을지 네. 모르나 요 정도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아까 그 약간 편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그 대통령의 말은 안 듣고 국회에서 하는 얘기만 자꾸 이게 듣는다 이런 표현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지금 현재 이제 속도 면에서 네.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는 것은 선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일반적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보편 타당하고 누구나가 여기에서 이해를 가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승복할 수 있는 이런 타임 스케줄을 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해요. 시간이 좀 필요했죠. 왜냐하면 너무 급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해 왔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상 그 한덕수 총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네네네. 좀 정상적으로 국가가 순서대로 도로도로 좀 좀 했었어야 순서대로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그런 부분은 뒤로 미쳐놓고 계속해서 이 부분만 속도를 내서 이렇게 가느냐. 혹시 이런 대통령이란 자리가 워낙 이제 중요한 자리라 이런 자리가 공석이 있는 거는 국가 아니 예.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가 중요하지만은 예. 지금 현재 이 탄핵이 되고 대통령 업무가 중지가 돼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중지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머지의 지금 국가는 정상적으로 지금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총리가 들어와야죠. 근데 그러면 빨리 탄핵의 순서는 대통령이 먼저 탄핵이 됐고 그 다음에 총리가 탄핵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심리 순서도 대통령이 먼저 되고 총리가 그 다음에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거를 있는데 네. 우선 시스템적으로 네. 나라를 시스템적으로 이끌어 보려고 하면 총리를 빨리 세우든지 빨리 세우고 네, 그리고 나서 해도 네. 총리의 그 판단은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네. 하고 왜냐하면 대외적인 신인도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문제 그리고 트럼프 재기 2기의 지금 출범 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나라는 전체가 지금 숨가쁘게 움직이고 그렇죠. 있는데 네. 대한민국만 지금 카운터 파트너도 없고 네. 지금 일대 혼란이 오고 지금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지금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이런 형편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런 그렇게 부분. 됐냐고 아니 아마 누구 얘기하실 때문에 하는 것 것은 같아요. 그건 얘기하실 정부 것 같은데. 잘못도 있죠. 미안하다. 잘못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빨리 이야기하면은 정부 잘못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나 정부 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러면은 일할 수 있는 그런 협조적인 사건을 민주당에서 해줬느냐 이렇게 본다 하면 민주당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의 재판이나 헌재 재판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당사자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재판관의 권리이고 그게 우리의 사회적 약속이죠. 네. 헌법이 정한 거고 네. 저희도 저희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불만 있는 경우도 많고 재판도 뭐 유죄가 났지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난도 할 수 있어요. 비판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냥 승복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우리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에 대해서 당연히 여당이나 대통령 측에서 보시기에는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결정이 났을 때 따르겠다라는 약속만 한다면 네. 뭐 저는 뭐 그거는 개인적인 주관이나 가치관이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네. 한덕수 총리 문제는 결론에 있어서 대통령 사건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비상계엄의 불법성, 위헌성 그게 만약에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먼저 판단을 해버리면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이 예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혼란이 더 커질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같은 날 선고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먼저 예, 하거나. 한덕수 총리를 바로 직후에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인도에서 문제가 있죠. 대통령이 없고 권한대행이 하는 건. 네. 그런데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나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나 네. 다른 나라에서 카운터파트로 인정 안 해주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예. 대통령이 하루빨리 복귀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헌재 결정 빨리 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이제 예.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그렇게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그거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원칙으로 634 네, 우리가 이거 딱 끊어서 갑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 나오면 또 딱 끊는 거 아니야. 나오잖아요. 있잖아요. 이런 원고에 부분을 기다려보세요. 나는 방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네네네네. 해요. 아니,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네. 지금 이 진행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공정하게 갑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당 밸런스 모르세요? 여당과 밸런스. 야당의 밸런스를 저희가 지금 지키고 있어요. 자,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네. 갈게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잖아요. 네.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시 또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판결 결정문을 보면서 이 고민을 왜 하는 것이고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라고 하면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명을? 그렇죠. 이제 네. 우리 당 입장은 네. 제 입장이 아닙니다. 이건 당 입장은 네네. 원래 지금 그 국회목이 3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굴러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이게 예. 국회에서 3명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을 해야죠. 그런데 처음부터 여당에서 추천한 1명, 네. 야당에서 추천한 1명은 임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일방적으로 마은영 후보는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천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추천이 돼 그건 있단 입장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자, 그럼 그렇고 네. 그러면은 최상목 대행이 네. 그때 2명을 임명할 때 여야가 합의를 해오면은 언제든지 하겠다 이렇게 네, 됐잖아요. 네, 네. 근데 합의가 안 됐어요. 안 됐고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로 이송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최상목 대행이 정무적 판단, 법률적인 판단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서 아마 내리라고 보는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이제 종결을 했기 때문에 한 네, 14일 네, 네.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고 예. 국무총리가 이제 한덕수 일단. 총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결론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임명을 해라. 임명을 뭐 하게 되면은 뭐 절차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 당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다만 예. 다만 마은혁 후보는 예. 그 동안에 자기가 걸어온 길 음. 이런 편향성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안 했기 때문에 왜 동의를 안 했느냐? 여야 합의가 없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자, 청문회를 그러면은 3명을 했으면은 사비를 거쳐서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추천한 2명은 하루에 오전 오후에 나눠서 하고 우리가 추천하는 건 하루 종일 하고 이런 것 자체부터 비정상적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 한 30여 년 동안 오면서 네. 헌법재판관을 한 번도 합의 없이 올린 적이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번이 네. 처음이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에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네. 우리는 임명을 하더라도 자 대통령 결과 그다음에 네. 총리의 결과가 네, 네, 나올 네. 때까지는 네. 결과를 보고 임명하자. 결과를 이렇게? 보고 임명하자. 이런 아니, 당의 주장입니다. 다른 질문 넘어가기에 앞서서 네. 혹시 우리가 좀 한쪽은 편향됐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프로? 아닌 진행이나? 나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아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네, 네. 우리 김한규 네네네. 의원님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더라고요. 아 지금 시간 더 길게 드렸어요. 훨씬 많이 얘기하셨어요. 아, 진짜 그러지 와, 마요. 왜 당 밸런스 그래서- 모르시냐고. 그리고 딱 이재명 대표 이야기 아니야. 나오려니까 딱 있다니까 원고에. 끊잖아요. 주제 다르니까. 아, 저희는 요즘 사실 여당 의원들이 나름 상실감이 크다고 생각해요. 네, 네. 아니 왜냐면 지금 여당인데 여당인 게 며칠 안 남았어요. 대통령이 끝나시면 여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지지층들이 왜 이렇게 세게 안 하냐고 할지라도 네. 아니 지금 저렇게 지금 그러기 상태에 있는데 짜네. 더 막 이렇게 칸톡 네. 펀치를 날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 이렇게 보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어차피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헌재 결정 그렇죠. 네네네. 따르면 아니, 되는데요. 저도 민주당 공격 안 해요. 별로 안 해요. 네, 근데 이제 네.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네. 내용을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에서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이 미안하지만 해라. 이유 없어라고 8대 예. 0으로 판단했고 제가 네. 지금 결정문 지금 읽고 있는데 12페이지에 보면 대통령은 청구인이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인데 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무적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임의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시기도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지 말라는 내리면 거죠.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직시하라는 거죠, 그냥. 최상목 대행이 안 읽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한 명의 더 피해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지금 잊어버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아. 이분은 대법관. 네네. 대법원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거든요. 대법관은 전부 다. 근데 이분도 똑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에서 추천을 했고 대법원에서 추천하고 국회에서 그 인사청문회 하면 하고. 무조건 임명되는 네네. 건데 이분도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맛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여야 합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에서 그냥 예.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뭔가 권한대행은 임명할 권한이 충분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임명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여당이 불참을 했어요. 네. 권한대행은 임명을 할 수 없다 이런 중요한 자리를 아, 그래요? 그런 논리로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대법관도 임명하고 있지 않다. 이거 잘 안 알려지고 있는데 마씨 네. 종친에서 항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용주 마은요. 마용주 네. 대법관은 네. 우리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반대는 하지 않고 예. 그거는 대법관은 그 대법원장이 추천한 그러니까요. 분이니까 그런 네. 절차적인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예. 이게 그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근데 안 들어오셨어요. 반대는 아니 그러니까 안 하는데 들어오기 다른 곤란했다. 부분 네. 좀 이런 거. 그런데 이 마은혁 재판관은 네. 여야가 네.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앞에 두 분은 이렇게 합의가 된 분들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합의 정계선 앞에 두 분은 재판관. 두 분이 네. 합의가 된 거죠. 조한선 합의가 된 거.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0여 년 동안 오면서 예. 한 번도 합의가 아니, 없이 그러니까 올린 그 적이 합의라는 게 사람에 대한 합의예요, 아니면 그 명수에 대한 합의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합의죠.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합의죠. 마은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네, 사람이면 네.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면 아. 우리가 여야 합의해서 좀 청문회를 공식적으로 거쳐가지고 네, 네, 우리가 네. 올렸으면은 아. 그렇게 근데 합니다. 아무튼 보름 정도는 더 두고 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직 최상목 지금 대행이. 아마 최상목 대행도 고민이 많이 있을 고민한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임명을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나왔고 네. 그건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야, 여당에서는 하지 마라. 야당에서는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아마 전문가들 네. 법률적인 판단 네. 이런 걸 해서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별 네. 의미가 없어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한다고 해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네. 이미 늦었고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건데 굳이 또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어갖고 네. 네, 네. 답답합니다. 네, 좀 예. 답답해요. 예, 참고로 그 마동석 씨가 지금 국회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거 하나만 맛이 여쭤봐도 좀- 될까요? 근데 이제 이런 네. 와중에 정당 지지도가 오늘 이제 갤럽에서 또 예, 발표가 예. 됐어요. 얼마나 그런데, 났어요? 추이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뭐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가 하기는 하는데 오늘 발표가 된 3월 넷째 주, 2월 넷째 주는 갤럽에서 나온 거죠? 네, 네. 갤럽입니다. 네. 그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6%예요. 그러니까 네. 2%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고 오차고. 지난주에 살짝 벌어졌다가 다시 붙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 지지율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뭐 민주당이 잘 나오거나 하지는 않는 상황인데 네. 그 무당층이 이유가 얼마나 뭐라고? 나왔어요? 무당층이요? 아니 무응답. 아, 뭐 무응답이요? 19%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거 보시면 몇 19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거는 아, 그래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네. 네. 근데 뭐 무응답이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요? 19% 19%. 무당층 19%. 19%. 네. 기억력이 대단하신데. 네. 네. 요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합니까? 네. 제가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 출신 아닙니까? 네. 아. 이게 지금 네. 갤럽이라든지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거는 예. 이거는 우리가 저는 100%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여론조사는 과학입니다. 여론조사는 과학이죠. 이거를 인정을 합니다. 명태균 씨가 그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다는데
이게 이제 일부가 조작하고 이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네. 되죠.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이거는 음. 지금 저는 이 여론조사에 우리가 흐름들을 보는 거지. 네. 네.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갤럽에서 나온 거 보면은 민주당 38%, 국민의힘 36%, 2%잖아요. 예. 이것은 오차 범위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또 예. 뒤바뀔 수 있고 예, 예.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무당층이 예, 중요하냐? 예, 19냐? 왜 중요하냐? 이 중요하냐면은 예.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다는 거거든요. 예. 그 한번 누구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대선 후보자가 나왔을 경우에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은 유일 체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도찐개찐이에요. 전부 한 자리 숫자예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의미가 없는 게 네. 국민의힘에서 후보자가 선출이 되고 네. 민주당에서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40대 40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20% 갖고 땅 이 상황에서도 40대 40이에요? 40상 나옵니다. 무당층은 무조건 이기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무당층 이것이 어느 정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후보의 성향에 따라서 가는데 예. 나는 늘 이거는 안 보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꾸준하게 계속해서 1등만 달리고 있잖아요. 네. 아, 나는 이재명 대표의 그 지지율을 늘 제가 봅니다. 네. 어. 그런데 박스권에 갇혀서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아, 이재명은 박스권에 갇혔다. 이재명 바라기 아니에요? 계속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35% 나왔습니다. 박스권에 있어요. 네, 박스권에 네, 네. 이 35% 갖고는 안 돼요. 아, 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아, 우측 깜빡이도 켜고 네. 네. 또 어떨 때는 좌측 깜빡이 켜고 어떨 때는 또 저 비상 라이트 켜고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네. 흐름들을 보는 게 맞고 이것은 수시로 네. 바뀔 수 있다. 아니 19% 엄청 중요하다고 하셔갖고 제가 엄청 귀 기울여 들었는데 양쪽 다 싫다는 의견이 19라는 그 말씀. 19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영향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19% 이거를 봐야 돼요. 19%가 줄어들으냐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아니 그럼 이렇게 한번 김한구 의원님 네. 질문 드려볼게요. 그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네. 조사해 보면 추이가 탄핵 찬성이 항상 이제 60% 정도가 나오고 예. 뭐 반대가 그 나머지 숫자가 네. 나오는데 당 지지율을 보면 그 민주당 숫자는 그만큼은 안 나오잖아요. 네. 항상 그 이유는 어떻게 당에서 분석하고 있는지. 민주당 지지자 외에도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찬성이 이번에 보면 찬성이 59, 반대가 35고 네. 대선도 정권 교체가 51, 정권 유치가 38이죠. 유지가.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상황을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탄핵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찬성하는 분이 한 6 정도로 많은 거죠. 네. 그러면 대선 때 과연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은 그 중도나 무당층의 분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하죠. 네.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뭐를 가장 중요하게 볼까?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저는 탄핵에 이르게 된 계기, 비상계엄 네. 이 부분을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대선까지 가게 되면 아무래도 뭐 저희를 선택하는 분이 더 많을 거다라고 보고요. 네. 지금 중도층도 오늘 여론조사 보면 중도층에 그래도 뭐 지지자들을 지지 정당을 물어보면 민주당이 40, 국민의힘 22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중도층이나 무당층에 있는 분들은 이 비상계엄과 탄핵을 가장 중요한 사유로 보고 있고 60일 내에 바로 치러지기 때문에 네. 시간적으로 좀 약화될 수는 있지만 탄핵 결정문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그게 또 한참 또 가기 때문에 네. 그건 중요하다라고 보고 대표의 지지율이 박스권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도 항상 박스권이에요. 저희는 이미 사회가 약간 네. 성향이 고착화돼 갖고 네. 크게 바뀌지 않고 그 탄핵 그 소추안이 나오고 나서 12월 달만 좀 출렁였고 결국은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중도층만 저희는 바라보고 일단 대선까지는 가고 아직까지는 뭐 저희한테 조금 더 우호적이시지 않나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론 파악을 이제 막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네. 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여론이 중도 쪽에서 좀 있습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는 있죠. 그런데 국민 전체로 보면 요번에 오늘 갤럽 여론조사도
국민 전체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36%인데 중도에선 39로 오히려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뭐 일부 싫어하는 있을 분이 수 있고, 있으나. 아니 후보는 후보나 후보는 아니죠.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이분들도 다 싫어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네. 싫어하는 사람이 적은 건 안 유명해서 그런 거고 아마 저에 대해서나 죄송하지만 의원님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안 싫어할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덜 유명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유명해지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재명 대표가 만인이 다 좋아하면 좋겠죠. 근데 냉정하게 그렇진 않다. 하지만 결국은 후보 중에 누가 더 좋은 평가를 받느냐이기 때문에 갑자기 하늘에서 철인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국민은 이 안에서 뽑아야 되고 네. 그 중에서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다. 네. 예, 저 아주 우리 김 의원님이 분석을 잘하셨는데 저 네. 일부는 이제 동의하고 네. 일부는 저는 이제 동의할 수가 없는 인지도가 뭐 낮다는 거에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탄핵이 기각이 우리는 기각을 원하지만은 네. 인용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네. 국민의힘이 불리한 거는 맞습니다. 인용이 되면 불리하다. 불리하죠. 왜 불리하냐면은 예. 이게 휩쓸려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또 딜레마는 뭐냐면은 탄핵이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그 후에 어떤 플레이를 짜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사실상 짤 수가 없다. 짤 수가 없어요. 왜 짤 수가 없느냐? 예. 지금 엄연한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힘 저 당원이고 예. 현직 대통령은 업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네.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네, 네, 네.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는 있어요. 그러나 민주당은 뭐든지 지금 그 수를 계산해서 지금부터 지금 박차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있는데. 100m 달리기 한다면은 벌써 사실상 40m 대선 행보를 하고 사실상 있다.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단 후보별로 네. 본인들이 각자 네. 표현을 안 하지만은 준비를 하고 있겠죠. 네.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하나 평가를 그래서 들어보려고 이 하는데, 지금 네. 이 지금 여론 조사로 봐서는 네. 확실히 우리가 좀 조금, 불리한 것만은 불리하다.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거 이제 한번 들어볼까 봐요. 네. 김대식 의원님이 본 그 여당의 후보군들을 예.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네. 지금 실제로 이제 대선 행보를 뛰기 시작한 분들의 발언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만약에 대선이 열려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하고 3년 뒤에 물러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오세훈 시장은 조기 대선 마음의 준비하고 있다. 한동훈과 경선도 나쁠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한두 분씩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양새인데 당에서 봤을 때 김대식 의원님 보실 때 누가 제일 되면 저는 제일 경쟁력을 하나 꼽으라면은 네. 저는 홍준표 아. 대구시장을 꼽습니다. 홍준표 시장이요? 예, 왜 꼽냐면은 예. 저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된다고 뭐 그럴 보고 가능성이 제일 있습니다. 높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다이다이로 1대1이라고 1대1로 네, 맞습니다. 싸울 수 있는 예. 싸울 수 있는 예. 후보는 저는 홍준표 후보를 보고 네네네. 우리 당이 이제 다 훌륭한 분들이죠. 네네. 김문수 장관도 그 민주화 운동도 했고 네. 그다음에 장관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도지사도 했고 지금 당내에선 지지율이 그다음에 제일 청렴하고 높고. 네. 이런 분들은 지지율이 높은데 제가 알고 있는 김문수 장관은 본인의 스스로 본인을 잘합니다. 저는 자기 객관화. 자기 네. 대권에는 결국은 나오지 않으실 아, 거다. 그래요? 이렇게 그래요? 저는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또 네, 모르지만 요새 그렇게 모르지만, 기자들한테 잘하신다고. 그렇게 하고 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정도 잘 이끌었죠. 저하고도 아주 친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스타일리스트로 좀 보는 경향이 좀 있죠.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 그렇게 보고 있고 메시지가 저는 좀 약하다. 좀 약하고 네. 그리고 정치와 주식과 골프는 타이밍인데 저기 그 상황 속에서 탄핵 찬성을 너무 빨리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입장을 또 바꾸고. 입장을 바꾸고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러면 당의 지지층들이 굉장히 싫어하나요? 너무 빠른 그렇죠. 속도로 너무 빠른 속도로 너는 너무 돌아섰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좀 볼 수도 그걸 다 있고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당원? 예. 그렇죠. 그 다음에 한동훈 네.
전 대표는 어제 제가 백브리핑에서 그랬죠.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시들기 마련이다. 그림이 왜 아름답느냐? 여백이 있어서 아름답고 음악이 왜 아름다우냐? 심표가 있어서 아름다웠다. 너무 경험이 부족해요. 시인 다 되셨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네. 그래서 제가 더 쉬어라. 한라산 1950m를 헬기 타고도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헬기 타고 온 거예요. 아. 이 정치는 네. 한 발짝 한 발짝, 네. 한 걸음 한 걸음 아하.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라산 1950m를 올라갈 때 네. 목도 마르면은 이 음료수도 마시고 꽃도 보고 네. 비바람도 맞고 눈보라도 맞고 그다음에 나무도 보고 돌도 보고 그래야 이렇게 되는데. 가면서 올라가면은 참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혹시 했어요.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이 헬기 타고 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나는 두 분이 그렇죠. 헬기 타고 온 거죠. 아. 두 분이 꼭 평안하면은 헬기 타고 온 분이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라고 나는 헬기가- 생각. 근데 진짜 참고로 네. 제가 제주시 을 지역구인데 저희 지역구에 한라산이 있는데요. 관광객들 혹시 나도 헬기 타고 올라갈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그건 됩니다. 불가능하고 그거는 뭐 소방 헬기나 응급 헬기만 탈 수 있으니까 혹시 네. 한라산 편하게 걸어 올라가시겠다라고 네. 하면 안 되고 네. 전 그래갖고 왜 이렇게 홍준표 의원님 칭찬하시나 저 지사님 봤더니 인터넷에 지금 딱 김대식 홍준표 첫 봤더니 홍준표 측근 김대신 여의도 연구원장 뭐 이렇게 기사가 2018년 네. 에이. 네, 또 그거- 당대표 책에서 네, 아니 진짜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아. 제가 2018년에는 정치를 아니, 안 하고 있어갖고 아니 저는요. 네. 홍준표 여기에서 지금 원내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으면서 홍준표 네, 저 네. 시장을 넘어띄우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지도자는 두 가지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뭐죠? 다른 부분 뭐 청렴성이라든지 정직성이나 이거는 기본이고 네. 하나는 미래를 보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보는 해안. 두 번째는 자기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덴티티.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했어요.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 하면서 보수 우파가 진보 좌파한테 배워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뭐냐? 우리는 사람을 키울 줄 모른다. 보수 우파는. 저쪽은 사람을 키울 줄 안다. 두 번째 우리는 희생이 없다. 저쪽은 희생이 있다. 저쪽은 이념 집단이고 우리는 이익 집단이다. 이익 집단과 이념 집단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이념 집단이 이길 수밖에 없다. 날카로운 분석이신 그런 내가 이야기를 나는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내가 특강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잘못된 점은 솔직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네. 나는 이런 것을 직설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4명 중에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홍준표다. 나는 홍준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홍준표 시장님이 당을 위해서 희생하셨나요? 2020년에도 무소속으로 굳이 당에서 나가지 말라는데도 양산 갔다 하셔갖고 대구에 가서 이인선 후보 공천 받았는데 거기 가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2020년 또 홍준표 시장은요 당을 끝까지 가서 아니 당 원내대표도 했고 당 대표도 네. 2번이나 했고 대선 후보도 네. 했고 그리고 도지사 시장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경력은 충분하다고 충분하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나 억울하고 당이 너무했다. 당이 너무 했죠 그때는. 그건 공천 잘못한 거죠. 그래서 잠시 고향을 떠났다가 금이환영했다. 금이환영했다. 아이덴티티는 확실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게 확실해요. 네.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다른 후보들이 저한테 또 전화 옵니다. 항의할 또. 거예요. 전화 올 에이, 거예요. 너무하나.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제 홍준표 시장님에 대한 홍보 시간을 이제 자, 드려서 넘어갑니다, 김문수 이제. 자. 장관님 쪽에서도 반론권을 네, 달라고 반론 하실 올것 수도 있을 같습니다. 것 같은데. 연락 주세요.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아, 저도 우리 네. 지지자들은 왜 이재명 대표 칭찬을 이렇게 그렇죠. 안 하냐라고 갑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 김한규 드려야 될 의원님이 것 보는 같은데. 이재명 대표뿐만 장단점 아니라 여기 뭐예요, 있잖아요. 장단점? 김동연 지사도 있고 지금 나오겠다고 하는 김부겸 뭐 있잖아요, 쭉. 큰 의미가 있을 것 김경수. 같은데. 그래도 다 한번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뭐 저희는 뭐 한 명 한 명 평가하기가 지금 네. 좀 어려운 상황인 게 이게 선거가 2027년 선거였으면 지금하고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당내 네. 경선이. 근데 지금은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탄핵 직후에 치러지는 거고 지금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라는 약간 대립 구도가 보이거든요. 당원들한테는 여전히. 그리고 저희가 내란이 지속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과 불안함이라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반사적으로 지켜야겠다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에 반대되는 네. 그냥 어떤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바른 길 내지는 이게 선택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지금은 당내에서 다른 정치인이 뭔가 목소리를 내거나 당원들의 눈에 들어오지가 아예 않는 네, 상황인 네, 것 네. 같아요. 네. 이거는 탄핵이 되고 나서 뭐 경선이 제가 봤을 때 길어야 30일 내에 다 끝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자체장들이 3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저희가 만약에 전남지사나 경기지사가 후보에 나온다고 하면 네. 이분들한테 불이익을 주기 않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다 끝내야 돼요. 아. 그래야 이분이 떨어지면 그대로 지사를 할 수 있잖아요. 아, 네, 네, 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네. 바뀌기가 어려울 것 같다. 뭐 외부에서는 뭐 그게 이재명 대표가 독주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다른 분들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정치력이 있으면 그거는 본인의 입지가 생기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그럴 만한 지금 뭐 분위기를 보이는 분이 잘 없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대선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도 여전히 윤석열 대 이재명 이 구도로 그 결국 사람들도 그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바라보지 될거 않-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야 될 텐데 이제 탄핵이 예. 되니까 대선을 하겠죠. 탄핵이 됐는데 혹시 섀도우복싱한 느낌으로 네. 사람들이 받아들이시진 않나.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되면 네. 지금 거의 뭐 대통령이 하고 있는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그럴 쭉 수도 하시는 있겠네. 거라 네네. 그 분위기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한테는 사실 유리하죠. 왜냐하면 오세훈이다 그러면. 오세훈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스타일리스트 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보수층에서도 좀 애매한 것 같지만 근데 오세훈이나 한동훈이 저희 쪽에서 봤을 땐 네. 결국 이번 선거에 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중도나 무당층의 선호도가 있는 분들이라 저희한테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후보다. 김문수 후보보다는 네, 잠재적 후보보다는 그런 생각이죠. 홍준표 시장님은 정치적인 경험이 되게 많고 자기 색깔이 있다는 거 인정해요. 네. 그리고 상당히 위트 있고 정치인으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인 건 맞는데 제가 봤을 때 당원들이 다 홍준표 시장에서 김문수 장관으로 간 것 같아요. 그거는 홍준표 시장님도 초반에 오세훈 시장하고 비슷하게 약간 탄핵이 당연히 되는 걸 전제하고 네. 행보를 하시고 발언을 초반에 좀 하셨고 특히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가서 잠재적 대선 후보인데 나를 이렇게 뭐 홀대하냐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네. 당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들어서 안타깝지만 우리 김 의원님이 그 선거 캠프에서 판을 뒤집으시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반론할까요? 아예 하세요. 네. 저기 참 분석을 잘 하셨는데 네. 저는 민주당은 네. 여러 후보가 지금 서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저는 이 구도를 깨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현재 구도를 깨기가? 현재 구도를 그 경선은 깨기. 약간 좀 흥미는 떨어질 수 그러니까 있죠. 컨벤션 효과라든지 네. 이런 거는 확실하게 국민의힘이 한 달 정도는 네.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인정. 이렇게 경선 봅니다. 과정은. 경선 과정은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후보가 됐던 홍준표, 오세훈 뭐 만약에 마음이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바뀌면서 김문수 이 네 후보가 됐든 간에 지금 다른 분들 도지사까지 하면 12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12명이 그러는데 12명이 다 어떻게 경선을 하겠어요. 컷오프하고 뭐 저는 4분 정도가 네. 이렇게 추려지면은 누가 되든 간에 네. 후보가 네. 누가 되든 간에 전원 서약을 해야 된다. 무슨 소요? 모든 것을 승복하고 원팀으로 간다. 탈당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거는 탈당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미 경선에 참여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뭐 누가 승자가 한 명 있고 뭐 패자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패자들 모두가 전부 선대위에 참여를 해서 돕는다. 돕는다. 네. 이런 역할이 원팀이 된다면은 이 게임은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한 게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네. 자기가 선호하는 정치인이 어느 쪽에 갔다고 다 따라다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만약에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한동훈 이제 전 대표를 지지하는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으로 밀려서 후보가 못 되고 김문수 후보가 됐다. 네. 그러면 이분들은 김문수 후보 전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아무리 한동훈 대표가 선대위에 가든 승복 선언을 하든 이 탄핵에 대해서 이런 이제 비판적인 네. 후보는 본인의 이제 양심과 소신에 안 맞는 거죠. 지지자들도 그런 분들은 네. 차라리 투표를 안 하거나 이번에 아니면 보수 세력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다른 후보, 우리 당 후보일 수도 있고 이런 분한테 표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예전처럼 정치인들이 간다고 지지자들이 우르르 따라다니는 세상이 이거는 아니다. 이제 민주당이 바라는 내용이죠. 이제 민주당이 바라는 거죠. 예, 바람도 좀 담았습니다. 네, 바람이 있죠. 네, 요거 하나 다루고 갈게요. 그 다르죠.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하긴 한데 네. 사실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선고 2심 선고가 3월 26일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길게 봤을 때 대법원에선 6월 26일 안에 그 확정 판결을 할 것이고 판결할 텐데 3월 26일 선고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만약에 유죄가 나왔을 때 검찰은 인용 구형을 똑같이 했으니까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그 당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예측은 너무 어려워요. 지난번에도 뭐 서초동 예측 다 틀렸잖아요. 그렇죠. 네. 위준 반대로 교사는 갔어요. 네, 맞아요. 뭐 유죄 뭐 이랬는데 네. 저도 구체적으로 이 공직선거법 혐의가 뭐지 하고 막 찾아봐야 될 정도로 네. 국민들이 볼 때 저 죄가 뭐지라는 게 잘 인식이 잘 안 돼요. 대장동이나 뭐 백현동은 아직 선고가 안 됐지만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유죄라면 어떤 건지 딱 감이 오는데 뭔가 건설 뭐 개발 관련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은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은 너무 기술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유죄가 되더라도 과연 이걸로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법조인 정치인들도 좀 편향이 들어가긴 하는데 네. 국정감사에서 진술한 부분은 공소기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골프 뭐 치고 뭐 누구를 알았느니 네네네네. 뭐 이런 부분은 무죄 내지는 유죄가 돼도 100만 원 미만으로 가볍게. 나오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설사 유죄가 나오더라도 저희 당 지지층들은 별로 안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런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 2번 뽑았거든요. 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다 알고 당원들이 그냥 판단을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약간 저희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감안해서 당대표를 뽑았는데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판단을 하실 건지 유죄는 맞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 안 된다. 아니면 그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국민들이 보실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수사, 정치적 목적인 표적 수사가 아니겠느냐라는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다. 1심 유죄 나오고서 지지자들의 흔들림은 거의 없습니까? 없었죠. 그럼 2심 나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뭐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 결국은 뭐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국민들이 판단인데 보수층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세게 공격할 텐데 어차피 그분들은 항소심에서 유죄든 무죄든 무조건 이재명 대표를 안 뽑는 분들이에요. 네. 중요한 것들은 네. 원래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투표를 안 할 거냐.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은 많지 않고 중도 분들도 글쎄요. 어쨌든 유죄 네. 나와도 이제 대법까지 가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법 가는 그 과정 중에 아마 대선 결과가 나올 텐데 네. 그러면 혹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그 네. 시나리오라면 중간에 대법 판결이 중단될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대법원이 한 번도 선례가 없기 때문에 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난번 2027년 대선에도 홍준표 시장도 재판 중이었는데 네. 이분이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대법원의 판단이 없었고 지금 선례가 전혀 없어서 대법원이 그냥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학설이 뭐 아직 많지는 않은데 만약에 하면 어떻게 돼요? 하게 되면 해야 된다라는 게 예, 아니라 예. 해야 된다고 해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뭐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게 맞죠. 대통령-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중간에 뭐 확정 판결이 되면 그런 건데 네. 저는 재판 진행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원래 이제
대통령은 내란 외환이 아니면 소추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생각하고 그런데 저희는 그것도 뭐 대법원이 그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만약 대법원이 안 한다고 하면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헌법 그렇게 헌법재판소로 어떻게든 끌고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네. 대통령이 됐든 우리 일반 우리 시민이 됐든 그러면 선거법은 뭐 잘 아시지만 634가 원칙이에요. 네. 633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지금 이탈이 됐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633 안 된 데가 많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 이게 지금 이제 법률 해석을 예. 보니까 이 조금 뭐 이게 법조인들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대략적으로 헌법 84조 어디에도 재판이라는 말이 없어요. 소추라는 것은 기소와 그에 따른 공소유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추 기간이라고 하면 검찰을 가리키는 것이지 법원을 소추 기간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요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 김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네. 자 소추의 개념이 재판이 포함되지 않고 소추 기간에 법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헌법 84조에 따라서 법원이 재판이 중단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만약에 헌법 84조 입법 취지가 재판도 중지시키는 것이었다면은 네. 헌법 84조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재직 중 형사 소추 및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게 규정을 된다.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헌법재판소 32조에도 재판부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이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요거는 제가 여기에 나오기 전에 네. 이제 법률가들한테 제가 이게 좀 자문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모르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냐.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기소하고 공소유지라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공소유지가 재판이에요. 기소를 하고 나서 재판을 검사가 유지하는 게 공소유지인데 공소유지에 소추가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재판을 검찰을 가리키는 것이야지. 아니 공소유지라는 거는 이제 기소를 하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는 검사의 역할이니까 네. 재판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그래서 공소유지할 수 없다는 예, 말 자체가 이 사건은 그래서 누가 다수설이니 소수설이니도 사실은 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들어간 발언들인 것 같아요. 저희 당에서는 반대로 원래 취지를 생각할 때 대통령이 이제 재판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으면 국민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내란 외환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좁은 문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계신데 취지를 생각하면 뭐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하지 말라는 건 재판도 받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 소추에 대해서도 소자가 기소할 때 소고 추는 소송 수행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는 포함된다는 건데요. 학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선례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학설들이 막 만들어져서 제가 봤을 때 헌법학자들도 약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견해가 나눠지는 것 같고 이렇게 저는 법이 점차 완성돼 가나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없이 우리가 법을 해 왔는데 이런 부분이 어떨 때는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어떨 때는 쫄아들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민주당의 우리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재판 이런 부분은 저는 그래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선거법 이게 해서 이거는 그렇게 다툼의 여지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판단하면 될 건데 이렇게까지 시간이 끌어야 될 것인지 이거는 저는 이해가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3월 26일, 네, 그죠? 3월 26일, 26일 나오면 또 그때 한번 뭐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나눠 보시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고요.
아 연휴. 아. 왜냐면 이제 3월 아. 1일, 네. 2, 3 이렇게 맞습니다. 대체 공휴일 3일 날 쉬게 되죠. 집회 시간 아니에요? 3월 1일이. 아, 참 어떻게 가세요? 저는 안 갑니다. 안 가세요? 아 선을 그으셨군요. 네, 저는 네. 원내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안 가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가는 거는 네. 뭐 본인들 그거니까 자기 지역구에 뭐 지지자들도 올라올 거고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의 판단에 네. 우리는 맡기고 아니, 가시는 의원들한테 그거는 좀 부탁하세요. 이제 오신 분들 물론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건 자유인데 혹시라도 폭력 상황에 연루되진 않으시도록. 그럼요. 그죠? 절대 그런 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그렇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질서 있는 네. 뭐 자기의 표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폭력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용납돼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최종 의견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서부지법 그 난입 폭동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맞아요.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구속된 네. 분들이죠. 네. 옳고 그름에 앞서 너무나 아프고 미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옳고 그름을 김대식 의원님처럼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 이거는 잘못된 행위다. 하지만 네. 뭐 잘못된 판단을 한 이 청년들이 뭐 너무 과중한 처벌을 자기 때문에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옳고 그름에 앞서서라고 그 표현을 생략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볼 때는 아 대통령이 정말 우리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인유한 국민의힘 의원이 그 BBS 방송에서 얘기한 그거 것처럼 너무... 불공정한 재판을 한 재판장을 사형시켜서 그 사람 가죽을 자리에 다 깔았어요. 영국에서. 이런 거를 예전에 예, 그 사례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국회의원들도 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판사라도 잘못되면 처벌 받아야지 우리가 뭐 지금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서야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걱정인데 네. 그래도 대변인께서 뭐 폭력은 안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그런 일이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도 탄핵 찬성 집회 하거든요. 네. 전 주말에 집회를 합니다. 야당들끼리 네, 모여서 가는 따로 거죠? 하는데 네. 저희도 혹시라도 찬성하는 분들이 뭐 폭력을 거격하는 조정하고 옆에서 하더라도 네. 물리적인 폭력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내용을 떠나서 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지지층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일부 뭐 유튜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연단위에 선 사람들이 조금 자극한 얘기들 근데 이제 하더라고요. 대통령께서 그날 이제 말씀하신 거는 네. 이런 것 같아요. 그게 폭력을 인정한다는 뜻의 그 언어보다도 네. 참 본인 자기 때문에 참 젊은 나처럼 사람들이 생긴 일인데.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을 음. 좀 토로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좀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이 있거나 억울하다 나 이 얘기 꼭 했어야 되는데 정영진 저것 때문에 내가 못 해갖고 짜증이 난다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시간 드립니다. 없습니다. 네. 불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김문수 장관한테 좀 불공정하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우리 대선 이거 만약을 대신해서 대선 후보들의 평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원내 수석 대변인 자격이 아니라 네. 김대식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네. 제가 바라봤을 때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마음에 상처가 가신 후보님들 계시면은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지금 논란이 다이다이 논란인데 여러분 김대식 의원님이 일본의 오타니 대학에서 문학 박사를 하셨잖아요. 네. 상당히 이제 일본어를 진짜요? 사용한 문학적 표현이었다 이 정도로 정리가 오타니 되어 대학. 있습니다. 네. 336년 근대화 100주년에서 애국인 제1호 박사가 접니다. 문학 박사. 아 외국인으로 박사. 그래요.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타니 저 홈런 타자 그 오타니 대학에서 네. 336년이 됐어요 그 대학이. 예, 336년. 김다희식 아닙니다. 지금 계속 김다희식 예. 올라와가지고. 김대식입니다. 네. 네. 다이상. 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두 분 보내드리고요. 근데 두 분이 이렇게 품격 있는 토론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가시는 길 혹시 그 떡들 좋아하세요? 송편 같은 거? 저는 떡돌입니다. 떡돌이. 밥하고 떡이 있으면 떡을 먼저 먹습니다. 그렇습니까? 떡 있습니까? 떡 좀 주세요.
저 전남 영광 생모시송편. 제 고향인데. 아 그래요? 전남 동북콩 영광이요? 앙금 아주 있는 거, 찰떡이시네. 검정깨 앙금 있는 거 아니 맛있잖아요. 나는 그저 앙금이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 저 팥이 동부 들어가 있다. 아 좋아하세요? 아주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장르한 쇼핑몰에서 바로 클릭하시면 집까지 배달이 가능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돈 내고 사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주소 입력하시고요. 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알부민 2090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그 혜택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이거 국회의원들 계실 때는 사실 광고하기가 조금 아유, 부담스럽긴 괜찮습니다. 아니 한데. 괜찮습니다. 네. 어차피 방송도 진행이 돼야 되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장르만 여의도는 다음 주 월요일에 월요일인가요? 네네. 네, 놓치지 않고 쉬는 날이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